안녕하세요. 이탈리아가 원산지이며 19세기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브로콜리. 우리나라에는 조금 늦게 2000년대 초 웰빙 열풍을 타고 식탁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 시금치와 더불어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꼽힐 만큼 건강에 뛰어난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로콜리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을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암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자라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해주고 문제가 생긴 세포를 고쳐주는 청소부이자 수리공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은 더욱더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이 이런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몸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연세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자주 삐끗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한 질환인데 브로콜리에는 뼈 건강의 핵심적인 2가지 성분이 풍부합니다. 바로 비타민 K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고 비타민 K는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콘크리트에 철근을 함께 넣어야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처럼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엔 면역력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세가 들면 자주 감기에 걸리고 회복도 더딘 이유는 면역세포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이 세포들을 다시 깨워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매우 강한 편이라 살짝 쪄서 드셔도 충분한 양을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항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으며 하루 100g 정도의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데 브로콜리만한 친구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은 브로콜리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브로콜리의 부작용은 소화장애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평소에 변비가 심하거나 장 운동이 느린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것으로 많이 드실 경우
위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고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브로콜리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꼭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 먹으면 목이 좀 답답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등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시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브로콜리를 날로 많이 먹기보다는 살짝 쪄서 고이트로젠을 줄인 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 응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뼈 건강에는 이롭지만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따라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균형 잡힌 저울에 갑자기 무거운 추가 올라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듯 몸속의 약물과 영양소의 균형도 섬세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중풍 예방을 위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브로콜리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안이 가렵고 따끔거리는 증상,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다른 십자화과 채소, 예를 들어 배추나 케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소량만 섭취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한번 생기면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 맞는 궁합이 있더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음은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궁합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항염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파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이 두 가지의 좋은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해독작용을 돕는 성분인데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설포라판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브로콜리 속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더 오래 우리 몸에 머물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증후군처럼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없이 좋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은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조리했을 때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착한 지방도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친 후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톡톡 떨어뜨려 무쳐 드시면 브로콜리에 부족한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브로콜리 속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K 같은 성분은 기름이 있어야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 특히 관절염이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지글지글 볶는 대신 살짝 데친 브로콜리에 생 올리브 오일을 뿌려 무치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이거 조금 새콤하니 좋다라는 말 특히 나물 무칠 때 많이 하셨죠? 이 새콤한 맛이 단순한 입맛 도둑이가 아니라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을 함께 먹어주면
이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빈혈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은 노화로 인해 철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럴 때 브로콜리와 레몬의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레몬의 향과 산미는 위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도 매우 좋습니다. 세 가지 모두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친 후에 얇게 썬 양파와 함께 올리브 오일,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즙 몇 방울만 더하면 아주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식품은 우유입니다. 브로콜리와 우유가 뭐가 어때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둘은 겉보기엔 모두 건강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먹을 경우 영양소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칼슘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우유는 칼슘의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인데 우유에 포함된 칼슘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여성분들에겐 이 조합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우유를 식물성 철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 육류입니다. 브로콜리를 스테이크에 곁들임으로 자주 드시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지나치게 기름지고 단백질이 많은 육류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위염, 만성소화불량, 췌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겐 속쓰림, 더부룩함, 심지어 장 트러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진 상태에선 음식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는 단백질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이나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식품은 설탕이나 당류가 많은 음식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당분 식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오히려 혼선이 생깁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죠. 브로콜리의 혈당 안정 효과가 무력화되며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당류와 함께 섭취될 경우 흡수율이 현저히 저하되며 항염 기능도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